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한 컷. 오늘도요,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변영욱 동아일보 사진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하신 사진은 먼저 위성 사진입니다. 네, 오늘은 하늘에서 본 사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일 날 미국이 그 영국, 프랑스군과 함께 시리아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끝난 후에 시리아의 화학 기지 단지의 모습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진은 공격을 하기 전의 모습이고요. 그 위성 사진을 처음에 펜타곤이 공격을 성공하고 나서 전 세계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기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자들이 시리아가 뉴스의 중요한 핵심이긴 한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한계적인 상황에서 펜타곤이 자기네들이 공격을 하고 난 사진, 그 위성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좀 다른 사이트들을 한번 뒤져봤어요. 그래서 시리아인들이 많이 찾는 SNS도 뒤져보고 그리고 다른 또 위성 사진은 없는지 이제 찾아본 결과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ISI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성이 찍은 그 시리아의 현장 모습을 저희가 사진을 찾아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위성 사진으로 그 공격의 전후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선전의 목적이 강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을 했고 그리고 공격이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세히 보시면 저긴 분명히 어떤 구체적인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을 텐데 위성에서 보면 전쟁 사진을 위성에서 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인간적인 사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멀리서 굉장히 정말 이렇게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건데 가슴 아픈 어쨌든 누군가는 피해를 입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비인간적인 사진이다 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도 이 위성 사진을 굉장히 또 많이 저희가 보도하고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성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간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보임을 당하는 쪽에서는 보여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항상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얼마 전까지 한국 언론에서도 미국 이제 산팔로스가 공개해주는 그 위성 사진을 가지고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실험에 대한 징후들을 많이 체크를 했었죠. 근데 북한이 자신들의 모습을 외국 언론을 통해서 정직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위성 사진이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저런 식으로 계속 보는 거고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거죠. 저 북한이라는 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감시해야 되는 대상으로 전락해지는 그런 또 한계가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위성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전쟁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다면 보면 최근에 지금 퓰리처상 그 보도 부문 수상작들이 발표가 됐는데 전쟁의 참상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사진을 또 변영욱 차장 준비를 하셨죠? 네, 돌려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실래요? 네. 보도 사진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희생 그리고 피해자들 특히 이제 어린이들의 모습들이 많이 사진의 주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미얀마에서 어떤 지금 이제 종교 문제 때문에 이제 차별을 받는 그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난민들이 이제 방글라데시에 가 있는데 방글라데시에 가 있는 그 종족의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 로힝야족의 난민. 그렇습니다. 예, 로힝야족 그 난민들의 모습을 시리즈로 기록한 그 로이터 통신의 사진이 올해 퓰리처상의 피처 부분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숨졌고 이렇게 나뭇잎으로 이렇게 해서 가장 가깝게 그러니까 위성 사진과는 가장 대비되게 정말 같은 전쟁의 모습이지만 완전히 다른 그리고 사람들이 전쟁의 이제 참혹함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사진이 이번에 이제 퓰리처상을 받은 저런 유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사진가들이 희생자들의 발 앞까지 바로 이제 접근을 해서 전쟁의 이제 참화를 그대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렌즈가 망원 렌즈도 아니에요. 다 이렇게 조그만 렌즈로 찍는다고 하는 것은 희생자들 그리고 어떤 그 전쟁의 참화의 현장에 바로 접근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사진들이 전쟁의 어떤 위험성들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국제적으로 도움을 좀 관심과 도움을
주도록 하는 이제 유도하는 효과를 하게 됩니다. 보면은요, 근데 정말 이렇게 전쟁 참상, 내전, 그러니까 가슴 아픈 장면들을 취재하는 저희 취재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진 기자들 가장 가까이서 화면을 찍는데 심리적인 번민, 고통 이런 것도 못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현장에 나가면 이제 굉장히 저런 것들이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생존의 문제고 정말 비극적인 현장인데 저희는 거기에서 사실 감정을 좀 제외를 하고 현장을 계속 지켜봐야 되고 사람들이 가장 슬퍼할 때, 오열할 때 카메라를 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끔씩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논쟁의 또 당사자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2012년에 저 이제 화면은 아마 더 뱅뱅 클럽이라고 하는 그 영화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흥행은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이제 포토그래퍼, 사진가들이 전쟁의 현장에서 어떤 식의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을 겪는지를 잘 표현한 거의 뭐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사진이라고 영화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도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아파치 헬기에 이제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야간 특수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저격할 대상들을 따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폭격을 했는데 네. 그거를 조종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기는데 마치 비디오 게임 하듯이 저 아래에서는 생명을 걸고 도망을 다니는데 물론 적군이지만 위에서는 쏠 때 왜냐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인 건 알지만 전혀 인격성이 부여되지 않고 비디오 게임에서 마치 그 뭐 몬스터들을 죽인 것 같은 대화가 오고 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전을 위해서 군인이 저런 일을 하더라도 저렇게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상당히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그분들 되게 심리 치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성이라는 게 이제 완전히 없어진 화면들이기 때문에 저거를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시선에 따라서 전쟁을 기록하는 방식 그리고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이트, 물론 이제 미국과 뭐 이스라엘은 크게 뭐 다르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이제 사이트를 둘러보려고 했던 이유는 펜타곤이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전쟁의 한 단면 말고 혹시 다른 단면이 있을까 봤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이제 시리아에서도 사실 밑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저널리스트들이 찍은 건 아닌 것 같고 그 뭐 화이트 헬멧이라고 하는 이제 자원봉사단들 이분들이 또 기록을 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진들을 그 외부 이제 통신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접수를 그러니까 뭐 받기도 하고 그런 사진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참혹한 사진 찍을 때 혹시 사진 기자들끼리 무슨 기준 같은 게 있는데 너무 잔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하거나 뭐 이런 건 있나요? 뭐 재난 보도 그리고 어떤 그 유가족이 존재하는 현장에서는 저희가 지켜야 될 선들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글자로 돼 있는 것과 그다음에 현장이라는 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계적으로 딱 이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현장에 있는 기자들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보는 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사진들을 찍어서 그거를 그 보도를 했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아마 그게 용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장치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보도 사진도 예전과는 좀 다른 뭔가 윤리적인 측면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이제 역대 퓰리처상 수상작들이 쫙 나오는데 미국 기자들이 주로 받는 걸로 들었는데 한국인 기자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퓰리처상은 그 원칙적으로 그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들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네, 동아일보 사진 기자가 아무리 좋은 사진을 찍어도 퓰리처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월드 프레스 포토라고 하는 더 이제 큰 상이 있고 또 뭐 포털스 오브 이어라고 해서 또 미국에서 하는 또 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들은 한국 기자들이 받을 수 있지만 퓰리처상은 안 되지만 퓰리처상을 받은 한국인 그러니까 국적은 미국인이지만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대표적인데 9.11 테러 사건 당시에 그 뉴욕타임즈에 있던 이장욱 사진 기자가 자네가 떨어지는 순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게 당시에 그 보도 사진 대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장욱 기자는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 때도 한국에 와서 아주 그 기록을 잘 하고 그 뉴욕타임즈에서 현재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출신의 사진 기자입니다.
네, 오늘따라 더 이 역사의 현장 한순간에서 그 장면, 중요한 장면을 기록하는 사진 기자들 역할 정말 대단하다는 걸 오늘도 좀 느끼게 되네요. 네, 변희영 차장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